안녕하세요. 포커스나우입니다. 단 한 장면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포커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배는 당연히 바다 옆에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한국은 바다 없이 맨 땅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순간이 세계 조선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상식을 뒤엎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조선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는 반드시 바다 바로 옆, 물이 가득 찬 도크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자연의 법칙처럼 받아들여졌죠. 생각해보세요. 수만 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를 온전히 땅 위에서 만든다. 그것도 바다까지 떨어진 곳에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배를 어떻게 땅에서 물로 옮기겠다는 건가? 크레인으로. 그 정도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가 세상에 있나?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이 규칙을 깨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움직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2000년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조선업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주문을 휩쓸며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인력도 아니었습니다. 자본도 경험도 충분했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도크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배를 만들 공간이 부족해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주문을 받을 수는 없을까 싶어 바라보니 이제 배를 만들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없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한국 조선소의 경영진이라고 해봅시다. 매일같이 들어오는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주문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도크가 꽉 찼습니다.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건 정말 기이한 위기였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할 공간이 없는, 여기서 대부분의 나라라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도크를 짓는 것이죠. 그럼 왜 한국은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그 비용이 엄청났거든요. 새로운 도크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크가 완성되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주문들은 그냥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경쟁사들에게 빼앗기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도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배를 만들 방법이었습니다. 그대였어요. 한국 조선소의 내부에서 누구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누군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도크가 꼭 필요할까? 도크가 없어도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 동시에 혁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은 전 세계가 듣고 경악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을 버리고 땅에서 배를 만들자. 이건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배를 바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완성된 배를 바다로 보내는 방법을 새로 만들자는 발상이거든요. 이 소식이 국제 조선업계에 퍼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외 조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미쳤다. 저 배는 평생 육지에서 녹슬다 결국 고철이 될 것이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비난의 목소리에 주춤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웃음 속에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수만 톤의 배를 땅에서 물로 옮길 것인가? 처음 떠오르는 방법은 뭘까요?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기. 하지만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무게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컸거든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들던 초대형 유조선은 30만 톤을 훨씬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으로도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떠올린 발상은 이것이었어요. 들어올리지 말고 미끄러뜨리자. 이 한 가지 발상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혁신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해요. 크레인이 안 되면 더 큰 크레인, 도크가 없으면 더 큰 도크. 하지만 한국은 문제 자체를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배를 옮겨야 한다. 배를 미끄러뜨려야 한다. 이 관점의 전환이 신세계를 만들었어요. 한국이 고안해낸 방법은 정말 창의로웠습니다. 완성된 배의 밑바닥에 수천 개의 공기 주머니와 특수하게 제작된 레일을 깔았거든요. 원리는 이것입니다. 마찰력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배가 거의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 거죠. 얼음판 위에 놓인 썰매를 생각해보세요. 또는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수만 톤짜리 배가 조금씩 정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몸체를 가진 동물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스키딩 공법입니다. 당신이 이 공법의 엔지니어라면 이 모든 계산 속에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요? 풍속은
지면의 락도는 배의 무게분산은 공기 주머니의 압력은 수천 가지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완성된 거대한 선박이 맨 땅을 떠나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수하게 제작된 바리선 위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그동안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모든 이론들이 그 순간 무너졌거든요. 비웃던 해외 조선업계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저게 가능한 거네? 그리고 곧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으로, 존경으로, 그리고 절박함으로요. 이 사건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까지 왔어요. 그들이 묻는 질문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가?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 우리도 도입할 수 있나? 한국은 도크라는 물리적 한계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순수한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상식을 의심하고 끝내 길을 만들어낸 한국 산업의 방식, 그 자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관리에서.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계 무대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같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